정말 좋게 상황이 흘러가도 이미 엔딩은 났다는 거예요. 이미 인류 멸망, 지구 멸망 시나리오는 결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요, 바로 인류 멸망, 지구의 멸망 시나리오에 대한 대다수 인류의 관점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이런 속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을 포함한 21세기 인류의 속마음을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멸망에 대한 인류의 관점과 영혼들의 관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포함한 인류의 관점을 말하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의 미래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고요. 다양한 갈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함한 인류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고진동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서로 화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말 좋게 상황이 흘러가도 이미 엔딩은 났다는 거예요. 이미 인류 멸망, 지구 멸망 시나리오는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급속도로 뭐 진화하고 성장하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달라집니다만은 엔딩은 결정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그냥 하나의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소울필드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마치 어떤 빅데이터에 의해서 굴러가는 어떤 시스템을 돌려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했는데 99.9999999%로 엔딩이 정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닫힌 문이에요. 엔딩이 정해졌습니다. 멸망 시나리오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엔딩이 결국에는 인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멸망은 이미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인류 멸망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구 멸망까지 갈 것인지 지금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상태로라면 지구가 자생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제 쉽게 예측이 되는데요. 솔직히 이제 제 관점에서는 지구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도 많은 어린 영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만 철수하고 많은 생태계의 인류를 포함한 포유류라던가 이런 생명체들만 철수하고 지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명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로 그 다음 인류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지만 글쎄요. 제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 멸망 시나리오에 대한, 즉 지구가 멸망한데 인류가 이러다가 시간 마르겠어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소식에 대한 인간들의 관점은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로 모릅니다. 지금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많은 경제 지표들이, 그리고 세계 정세가 결국에 어떤 극단적인 결말로 모든 상황이 치닫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개인의 이런 욕구와 결핍을 채우는데 급급한 대다수의 인류들은 넓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인류 멸망에 대한, 지구 멸망에 대한 뭐 관점이 있을 것도 없어요. 지금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 자체가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든 지구가 버텨주지 않을까. 모르겠어. 이런 마음가짐, 또는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외면하고 싶은 마음, 또는 일어났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 그렇다면 이제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인지 찾아보겠어. 이건 국가의 잘못이야. 또는 어떤 특정 국가의 잘못이야. 또는 이건 인간 종족 자체의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결국에 자연이 우리를 벌한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을 파괴해왔기 때문에 이 자연의 심판 속에서 결국에 멸망이라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인류는 자업자득으로 벌을 받아야만 하겠지라는 이런 선과 악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 안에 징벌과 심판이라는 그런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 안에 갇혀있는 또 인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에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인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지하철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심지어 우주선도 만들고 다 했으니까 우리가 전기도 컴퓨터도 다
우리가 개발하고 인터넷도 개발했으니까 분명히 어떤 과학자들이 엄청난 그런 기술력을 만들어가지고 인류의 멸망을 막거나 또는 도로 복구시키는 뭔가 기상천외한 기술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나는 뭔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라면 이 지구의 멸망과 관련된 전공을 한 그런 환경 전문가들이나 어떤 기술력을 가진 학자들이라면 절대로 그런 망상이나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세상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핸드폰, 비행기라는 이런 신진문물의 결정체를 그냥 돈을 내고 누려왔던 일반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망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기상천외한 자연 복구 시스템을 과학자들이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외면과 그런 희망회로 그런 것들에 이제 빠져 있는 또 분들도 일부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잘못이다. 난 모른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난 소시민이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뭣도 없고 내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기업이 나서서 하든가 국가가 나서서 하든가 또는 전 세계가 어떻게 좀 알아서 뭐 어떤 협정 기구에서 알아서 하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나는 일단 내일 출근하고 나는 일단 오늘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고 나는 일단 오늘 인터넷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쇼핑하고 나는 일단 나의 일상에 집중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가 환경단체가 기관들이 그들이 뭔가 대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불쌍하고 아무 힘도 권력도 없는 개인이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나는 내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거에도 정말 벅차고 급급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내가 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도피하면서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외면합니다.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목소리를 낼 수 없고요. 알아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귀찮고요.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슈화 시키지 않고 목소리를 모으지 않고 힘을 모으지 않고 위에서 먼저 개선을 해주길 바라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 독재국가에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명령을 내리고 절대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입장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나 어떤 지도자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자, 돈에 의해서 굴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 때 뜻을 모았을 때 그것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의원도 여러분들이 뽑고 그리고 대통령도 여러분들이 뽑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발언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역할들을 국가에 떠넘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국가는 독재 정치를 해라.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월급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왜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지 왜 국가 개발 사업을 구만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우매한 국민이니까 이런 우리가 아무리 막 우는 소리를 하고 시위를 해도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국가가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우리를 통치해라. 지금 이 뜻이에요. 우리 개개인은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국가가 움직여야지만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으로서 살지 않겠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발언권이 아주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매우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들을 모아서 어떤 새로운 기류들을 만들어낼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힘을 간과하고 그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거면 권력도 같이 넘겨줘야죠. 투표권도 넘겨줘야 되고 국가한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발언의 의지, 행동의 의지 이런 것들, 법적인 어떤 보장받는 것들도 다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추리를 하시고 통찰을 하시면 이 환경오염이라는 게 왜 일어났는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산업혁명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산업혁명은 이 지구에 많은 자원을 끌어다 쓰게 만들고 쓰레기를 만들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게 됐고 그 산업혁명은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즉 자본주의적인 관점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서비스와 상품과 물건들을 소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그대로 이 자본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상품을 만듦으로써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소비하고 구매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구매하려는 이런 욕구를 유지한 상태로
가지고 계속 과소비를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서비스들은 유지가 되고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욕구를 표출하고 또 드러내고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했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했고 어떤 땅이 필요했고 더 과도한 식량이 필요했고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땅을 개간하고 무분별하게 자원을 갈취하고 그것들을 가공해서 또 내다 팔기 위해서 공장을 가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여러 오염물질들이 나와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오염되는 과정에서 이 생태계의 균형들이 깨지면서 우르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었고 또 많은 동식물들이 죽게 되었고 이상기후가 생겨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 생태계의 가장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인류가 가장 마지막으로 타격을 받는 입장인데 그 타격이 이제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치는 그동안은 뭐 돌고래 떼가 죽고 물고기 떼가 죽고 바다가 막 죽어가고 쓰레기산 때문에 여러 새들이 죽어가고 산불 때문에 여러 동식물이 죽어가고 나무가 죽어가고 이랬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 차례가 될 거라는 점이에요. 생태계에서 가장 밑단계에 있는 가장 피라미드 밑단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먼저 큰 타격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의 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위아래로 여러 개의 층들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피라미드에 속해 있는 꼭대기에 있더라도 이 피라미드에 속해 있는 인류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의 시초는 인간의 그런 이기심, 무지함, 그리고 그 본능적인 뭔가를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고 끝없이 원하고 갈망을 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업혁명과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시대의 변화가 아주 가속화가 되어서 지구가 빠르게 병들어가고 있고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해관계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굉장히 많이 생략되거나 단축되는 부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인류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작은 행동 하나를 했을 때 그 행동들이 집단 전체가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고기를 먹었을 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매일 아주 많은 플라스틱을 소비했을 때 그것들이 몇천 명, 몇억 명, 몇십억 명 모여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와 굉장히 많은 오염과 굉장히 많은 자원의 고갈을 유도하게 되고 그것들의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걸 사실 여러분들도 모르진 않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고 있으니까요. 이제 슬슬 인간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불편함을 넘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도망치고 싶은 마음, 여전히 외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여전히 뭔가 조금 더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지구가, 또는 어떤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지구 온난화 돌려막기, 지구 멸망 돌려막기 할 수 있는 어떤 히든 카드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인류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인류 멸망, 집단적인 이 행성의 모든 생명체의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다. 굉장히 잔인한 일이고 정말 너무나 슬프고 비통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벌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징벌로 받아들이고 심판의 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요. 사실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은 징벌이고 죽음은 비극이고 죽음은 곧 소멸이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지구 멸망에 대한 이 소식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탓해서 책임을 넘기려고 하거나 누군가가 대신 해결을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영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물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은 아닌데요. 일단 영혼들은 행성의 멸망을 바라보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살면서 사실 한 행성이 멸망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무수히 많이 지켜봤을 거고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 멸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들이 파멸되는
것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랑하는 행성 또는 본인이 살고 있는 그런 행성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자원고갈에 의해서 또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멸망에 가까운 상태였다라던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끔찍한 풍경이었다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서 육아체험을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지구처럼 정말 많은 인구가 정말 찬란한 어떤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와중에 급속도로 이 모든 문명들이 무너지고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정말 기상천외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영생 동안 한 번 이상 멸망해가는 그런 풍경을 봤습니다. 그러면 영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어우 끔찍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모두는 벌을 받는 거야. 우리 모두는 심판의 그날에 도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성이 또 이 어리석은 영혼들에 의해서 결국에 또 이런 뭐 드립이 있잖아요. 철수가 또 영희가 또 판도라가 또 진실을 말해버렸어. 판도라님이 또 판도라 했어. 자 이런 것처럼 저차원 행성이 또 베이비 소울들이 또 한 행성을 판멸로 이끌었구나. 자 이렇게 바라봅니다. 베이비 소울들 심지어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한지도 몰라요. 베이비 소울, 미들레벨 소울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자 놀이공원이 있어요. 자 이 놀이공원에는 줄만 서면 입장할 수 있대요. 입장료가 무료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막 입장을 했는데 어떤 영혼들은 놀이공원을 즐기는데 정신이 없어. 놀이기구를 막 타고 막 솜사탕을 먹고 이러는 거에 정신이 없어. 그래서 막 쓰레기도 버리고 재밌다고 놀이기구 쎄치기도 하고 그리고 놀이기구 파손도 시키고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이러면서 막 회전목마에 있는 보석 막 다 떼어가고 그리고 내가 솜사탕을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놀이기구를 떼어서 다른 영혼들한테 파는 거야. 그리고 막 심지어는 회전목마는 원래 공짜인데 회전목마가 갑자기 자기네들 거라고 서로 집단들끼리 막 싸우면서 이제부터 회전목마를 타려면 돈을 내야 돼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 놀이공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경쟁하고 사고팔고 싸우고 훼손시키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미들레벨 소울들 중에서 일부는 기술력을 발전해서 기술력을 막 뽐내면서 회전목마에 자리가 없으니까 회전목마를 2단으로 만들면 어떨까? 2층 회전목마, 3층 회전목마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바이킹에 사람들이 너무 줄을 많이 서니까 바이킹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2개, 3개로 만들자. 막 이런 식으로 막 기술력을 뽐내는 그런 영혼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버려서 안 되겠네. 우리가 쓰레기를 주워야겠다. 누군가는 쓰레기를 주워야 해. 누군가는 놀이기구 타는데 정신이 없고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정신이 없고 누군가는 싸우느라 정신 없고 누군가는 장사를 하느라 정신 없지만 누군가는 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쓰레기 바닥이 되어가고 있는 이 놀이공원을 치워야 되니까 나는 이 놀이공원을 치워야겠어. 그리고 나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영혼들과 합심해서 이 놀이공원을 치워야겠어. 누군가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망가져가는 이 놀이기구를 수리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미들레벨 소울들이 조금 더 이 놀이공원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미들레벨 소울들은 나는 도저히 이 정신산만한 곳에 적응할 수 없어. 난 모든 게 혼란하고 어렵고 두렵고 모르겠어. 이러는 미들레벨 소울도 있고 또 어떤 미들레벨 소울은 나는 보수공사 관심 없고 쓰레기 청소 관심 없고 나는 여기서 더 맛있는 무지갯빛 솜사탕을 만들어서 많은 베이비 소울 어린 영혼들한테 내가 동경의 대상이 될 테야. 자아실현을 할 테야. 그리고 나는 불꽃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폭죽을 만들어야지. 폭죽을 만들어서 환경 오염이 되든 말든 그리고 어떤 폭죽들이 다른 생명체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어쨌든 나는 폭죽을 만들 수 있는 멋진 기술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멋진 기술력이 있는 영혼이라는 걸 이 지구에 증명해 보이고 싶어. 이런 미들레벨 소울도 있는 것이고 정말 이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는 재능을 드러내는 미들레벨 소울들도 있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지구를 보존해야 돼. 지구를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야 돼. 이 사회의 나쁜 제도를 고쳐야 돼. 막 정말 다양한 방식대로 손설수범하는 미들레벨 소울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 본인의 이 민감도를 다루지 못해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이도저도 아닌 웅크려 있는 미들레벨 소울들도 있고 또 베이비 소울들도 다양해요. 어떤 베이비 소울들은 어떤 미들레벨 소울들이 멋진 기술력을 뽐내는데 나도 그걸 배울 테야.
따라할 테야. 그래서 나도 저런 멋진 기술력을 가진 영혼이 돼야지. 또는 어떤 미들레벨 소울들이 만드는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을 나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다 하나씩 먹어볼 테야. 이 놀이기구를 다 타볼 테야. 그리고 또는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없으니까 다른 생명체들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영토 전쟁을 벌이고 갈등을 통해서 다 내 걸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영혼이라기보다는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영혼들은 그냥 오래 산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오래 산 나머지 화합을 도모하거나 다른 영혼들을 배려하거나 이런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는 미들레벨 소울들도 있는 거지, 영혼들은요 사실 오래 산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생과 사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떤 면에서 태연해 보이는 이유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들은 정말 모든 면에서 성숙하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보단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보단 성숙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영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보다 오랜 생을 살았고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소울필드에서 많은 정보들을 교류하고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영혼도 성숙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주도하고 갈등을 주도하고 지구를 착취하는, 정말 돈 하나만을 위해서 사람도 착취하고 지구도 착취하는 그런 극도로 이기적이면서 극도로 악행을 일삼고 너무너무 무지한 나머지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혼들에도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 소울들입니다. 모르면 순수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본의 아니게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게 모든 미숙하고 연약한 존재들의 실태입니다.